자, 임채은 기자가 이제 첫 시간인데 준비해온 내용이 사실은 뭐 그 재형저축, 그 재산형성 저축 이게 이제 뭐 18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은행권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워낙 온갖 지금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이 재형저축이 부활하게 된 어떤 그 의미,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 과연 우리 그 가입하려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말 좀 매력적인 상품인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좀 은행 출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다소 조금 정신은 없으시겠어요, 좀 이렇게. 네, 제가 출입을 하자마자 이제 재형저축이 터지면서 지금 네. 재형저축만 파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은 모르고. 알겠습니다. 네. 자, 18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80만 계좌? 네. 오, 이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참 인기를 끄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하다,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형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번 좀 짤막하게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 그런 저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1995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그때 이제 자금 부족 등으로 폐지가 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아무나 될 수는 없고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아니면 개인 소득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인 1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4%의 농특세는 부과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농특세는 부과가 된다. 네. 그 사이버상에 웃긴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개팅 나갔는데 재형저축 가입했니?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죠. 물어보니까 네. 가입했어. 딱 그러니까 네. X 이렇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스펙을 보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 넘으면은 이제 네. 자격이 안 되니까 네. 오히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입을 못했어. 이게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 자격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좀 사실 저는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런 은행 상품이 인기를 불티나게 팔리는 거는 좀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거 이 재형저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올해 부활한 이 펀드의 어떤 펀드가 아니라 이 재형저축의 의미랄까 시사점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언론에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활. 저는 이 표현이 솔직히 써도 되나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요. 과거 재형저축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1976년 4월에 처음으로 재형저축이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큰 금리 최대 30%까지 30%? 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고금리 상품이어서 진짜로 이제 재산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 지금하고 똑같이 비과세 혜택은 있는데 지금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게 소득공제 혜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도 엄청나군요. 가능한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이 만기인데요. 그러니까요. 7년 이상 유지를 안 하면 이 비과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래전 재형저축, 진짜 재형저축은 가입 유지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야, 네. 참 저 표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산 형성 저축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내놓은 출시된 이런 저런 상품 그 스펙 가지고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재산 형성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임채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재형저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렇게 최소 10%, 최고 30%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금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던 네. 저런 상품이 진짜 말 그대로 그거를 5년, 3년 부었을 때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특히나 소비자들을, 금융 소비자들을 배려해서, 서민들 배려해서 유지기간도 저렇게, 네. 분리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래오래 가입하는 그 가입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줬겠지만, 맞습니다. 저런 것들도 고려하면 네. 정말 요즘 팔리는 이런 그 재형저축은 재형저축이라는 이름이 참 무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권에서 열심히 팔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좀 팔리고 있나요? 제가 아마 첫날 오전에 전화 연결을 기고만장에 했던 했죠? 걸로 네, 네. 기억을 하는데 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은행이 한산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 첫날 집계를 금감원에서 집계를 해보니까요. 첫날에만 28만 계좌가 팔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7만 9,180 계좌가 첫날? 네, 아. 첫날에만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제가 은행을 가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이랬습니다. 납입금도 198억 3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판매 경쟁에 따른 어떤 허수 계좌가 많았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기자들이 뭐 불티나게 팔렸다. 아. 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화려한 부활, 돌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형저축의 금리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뭐 4% 중후반대 금리 낮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이게 과연 오랫동안 묶어둘 만큼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날이 갈수록 점점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경제질권부의 김모 기자도 예, 들었습니다. 그 전날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오랜만에.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전화하면은 나 결혼해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네. 이제 전화였는데 요새는 오랜만에 이제 전화하면 이제 재형저축 좀 들어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네. 얘기를 받은 사람도 내 연봉이 5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했구나. 좀 씁쓸하잖아요. 네, 네, 그쵸. 별로 이렇게 반가운 전화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근데 은행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첫날에는 약간 할당량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당량.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성과 좀 올리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뜸해졌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제 금감원에서 네. 너무 이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각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서 과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은행원들의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솔직히 은행 직원들은 굳이 이 상품을 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은행권도 좀 뜸해졌다는 소리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저금리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인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4.5% 전후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2.75%밖에 안 되는데 네. 과연 요걸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나면 이게 뭐가 남느냐, 네. 어디에 돈을 굴릴 거냐 이런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그거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은행 이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어. 다 연락을 해봐도 사실 4%도 많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4%가 넘어가 버리면 역마진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경쟁은행이 4.5%를 내놨는데 자기네만 4.5, 한 2, 3%를 내는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죠. 네. 왜 이러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출혈 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일에 출시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6일이죠. 네, 6일에 출시가 됐는데 5일까지 금감원에 이제 기준 금리 같은 거를 이제 넣은 어떤 표를 제출을 해서 그거 네. 승인을 받아야지 상품이 출시가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4.5% 네, 그거를 최고 금리로 내세웠었는데 기업은행이 막판에 4.6%로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 국민이나 뭐 다른 은행들이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배신 때리냐. 네, 뭐 어쨌든 이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4.6%, 4.5% 웬만한 시중은행들은 지금 다 4.5%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4.3%로 내놨다가 부랴부랴 그 다음 날 올렸구나. 0.3%포인트를 기본금리에서 올려서 4.6%로 만든 이런 금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 이게 네. 좀 이제 과제죠. 네, 그게 과제인데요. 은행권 분들은 사실 재형저축만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이게 재형저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이상을 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우대금리를 다 받으려면 뭐 급여 통장도 이 은행에서 해야 되고, 네, 카드도 이 은행에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많죠. 모든 거를 네. 이 은행에서 해야지만 4.6%라는 최고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 거래 고객이 생긴다는 거죠. 은행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재형저축의 매력을 좀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금리도 네.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네, 인하될 예, 것 같고. 그렇죠. 산업은행이 한번 어떤 금리를 내놓을 거냐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20일로 예정이 어. 되어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이제 왜 다이렉트 상품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거와 연계한 이제 재정지축을 내놓는데 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뭐 시중은행에 뒤처지지는 않게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4.6% 플러스 알파의 금리가 야.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금리 자체는 언제든지 시중은행들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금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임초희 기자는 딱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그 은행 상품이잖아요. 근데 네, 은행 PB 분위기보다는 네. 그 사회부 검찰 출입 기자 같은 아.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사회부도 잠깐 출입했습니다. 아, 잠깐. 그래서 네. 딱 그 스탠딩 한번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모 회장이 방금 뭐 소환됐습니다. 이런 거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해보고 네. 싶네요. 빨리 그 PB 간지로 빨리 네,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변신해 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워낙 이제 이 과당 경쟁, 출혈 경쟁 뭐 얘기가 나오고 뭐 불안전 판매까지 나오면서 이 금감원이 또 약간 좀 뒤늦게 뭐 부행장들 이제 데려다 이제 불러 모아서 뭔가 또 얘기도 했다는데 좀 뭐 의례적인 저 행사 아니냐, 뭐 이벤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나온 얘기들이 좀 재미난 얘기가 있었나요? 어때요? 사실 금감원이 출시되기 전에도 실무자들을 소집을 해서 여러 번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11일에는 이제 부행장들을 오. 소집을 다 금감원으로 해서 16개 부행장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엄포를 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날 다른 리포트 준비를 하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이 리포트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 국장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오. 일단 할당량 주지 말아라. 아, 네. 그리고 제왕저축 판매량을 실적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면 허수 계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실명 빌려주고 명의만 빌려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어떤 경품 이벤트 행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입을 유도하는 미끼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자제하라는 말을 했고요. 금리 적용이 4.6%, 4.5%라고 하지만 이게 3년 동안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취재를 하니까 명확히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권고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아니면 은행 점포에다가 이제 안내문 같은 거를 부착을 해 놓으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지시를 하셨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맨 처음부터 저금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과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좀 우리 저 근로자들한테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인지 재산 형성에 네. 이거를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부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 게 네. 예전에는 진짜 재산 형성이 됐거든요. 20% 금리가 5년에 붙으면 저 같아도 가입을 할 것 같거든요. 저도 하죠. 예, 근데 네. 지금은 높은 게 4.6%잖아요. 네. 예, 이렇다 보니까 제가 한 시중은행에 부탁을 해서 한번 기존 상품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30만 원씩 네. 7년간 납입을 했을 때 내가 받아볼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야, 저거네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앞에 초록색으로 된 표가 일반 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네. 이거를 똑같이 그 기본 금리인 4.3%를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총 원리금이 저 정도 2,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야. 네, 그 뒤에 보시면 제왕저축 IBK 기업은행이 지금 4.6%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하는데 만약에 4.3% 기본 금리만 7년 동안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밑에 총 원리금을 보면 앞에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차이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별로 나는 없다는 거죠. 거죠. 네, 약 50만 원 차이에 불과하고 그 3년간은 우대 금리를 포함을 해서 4.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년 동안 돈을 묶어놨는데 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 판단은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맡겨야겠지만 네, 소비자들이 이런 해야 될 결과가 텐데. 나왔습니다. 예. 근데 왜 저게 저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돌풍이 바람이 불었을까요? 저게 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의 홍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에서 과도한 경쟁하지 말아라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이제 금리 싸움을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사실 첫날 이제 성적표를 발표를 했어요, 금감원이.
그래서 1등 우리은행, 2등 기업은행, 뭐 4.5%를 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고요. 네. 근데 이날 엄청나게 은행에서 반발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네, 경쟁 부추기 경쟁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 해놓고 해놓고. 이게 뭐냐 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공개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의 입김도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 네. 그리고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고금리를 준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다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얼떨결에 가입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야, 참 그 재형저축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 될 텐데, 원래 이제 그 76년도 4월, 그러니까 제가 만 3세 되던 해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네. 진짜 제 생각보다 금리가 높았네요. 30%. 네. 저는 한 10% 중반 정도 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굉장히 높았고요. 그 80년대 재형저축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 네. 1년 상품이다. 그럼 한 15% 정도. 80년대에도 네. 그리고 2년 상품이다. 그럼 한 2% 정도 높은 17% 정도. 그리고 3년 상품이다 하면 19% 정도. 5년 상품이다 하면은 20% 플러스 알파 정도더라고요. 대단하군요. 네, 대단한 상품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갈수록 재테크 주기라고 해야 되나 좀 짧아지잖아요. 네. 요새 누가 7년 막 10년 이렇게 붙나요? 잘 안 붙는데.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한 시중은행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기네 상품을 3년 이상 가지고 가는 사람도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결국은 해지율이 거의 뭐 7, 80%라는 거니까. 해지하면 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없습니다. 거죠? 비과세 혜택도 없고 우대 금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대 금리도 못 받는 네, 거예요? 못 받습니다. 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신한은행이 3년 이상만 부으면 해준다. 네, 그러면 그 3년분에 한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준다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제 7년 이상 가입을 했을 경우에 모든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요. 비과세뿐만 아니라 이 우대 금리까지 없어지면 거기다가 해지율이 80% 이렇게 된다는데 정말 저는 좀 상당히 좀 끔찍한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도대체 이게 이 상품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임채영 기자 첫 코너인데 네. 은행권 출입했는데 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주식 교환 요거 지금 이제 된다고요? 예, 그게 내일 이제 15일 주주총회가 열리면 네.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취재를 하다가 내려와서 완벽히 취재는 안 됐는데 지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게 국민연금에서 어제 투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 그렇죠. 2대 주주인데 이제 거기서 찬성 쪽의 입장을 조금 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외환은행 관계자하고만 통화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좀 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조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주총 때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거겠죠? 네. 임채영 기자가 재형저축뿐만 아니라 뭐 하나은행 용산개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용산개발은 부동산 기자인데 네. 은행권은 좀 많이 안 물렸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도, 다행이네요. 일이 그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은행권은 안 물렸는데 국민연금이 1,500억인가요? 네. 엄청 물려가지고 우리들의 그 피 같은 돈이 용산개발의 어떤 그 버블과 함께 거품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생생한 현장을 두고도 우리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는 참 이게 납득 안 됩니다. 저부터 분노해야 되나요? 열받아 죽겠네요, 진짜 아주. 아니 정말 이 국민연금 이렇게 방치해서 이게 되겠나요, 진짜? 저는 참 걱정돼요, 정말. 네. 그 정광우 그 공단 이사장이셨던 분이 금융위원장도 하셨고, 주요 직을 두루두루 다 거치셨는데 참 좋은 기사가 곧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임채영 기자, 첫 시간인데. 아니 근데 방송 완전히 기고만장 기자실을 위해서 딱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좀 뭐 거의 뭐 지금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사회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은행 출입 기자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탐험 짧게 남은 시간 한번 좀 떠나보면서 또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죠.